안녕하세요. 10% 사고법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상위 1% 부모님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만 봐도 자녀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기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 달 비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고 아이 둘이면 40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의대 준비반, 영재반, 선행학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얼마 전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이는 어디 다니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아직 집에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와이프가 아이를 5살까지 집에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요즘 애들 다 조기학습해야 돼. 큰일 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도 부모도 자기 수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10% 사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자녀 교육에 과도한 비용을 쓰는 것, 그건 결국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부모에게도 지속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친구 부부는 의사와 대기업 직장인으로 저희보다 수입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그 선택이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선행학습을 꼭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정보도 많고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하니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먼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의 투자 계획, 우리의 가치관에 맞게 자녀 교육을 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아이에게도 솔직하게 공유하자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어릴 때부터 특별히 많은 학원이나 과외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강남 8학군에 속한 고등학교를 다녔고 주변에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위기에 이끌려 강남에서 유명하다는 한석원 선생님이 수학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저는 그 강의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깊이 이해했던 기억은 인터넷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개념을 천천히 이해했던 경험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는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고 듣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쓰고 읽고 부딪히다 보니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인들과 매일 미팅을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걸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미래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녔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고 성향상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더 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이 잘 맞는지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공부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명확히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무리해서 좋은 학군에 집을 사거나 비싼 월세를 감당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는 자녀 교육비 역시 투자 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절대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큰 성과를 냈던 시기는 대학교 2학년 이후 혼자 독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부익남 TV에서도 들었지만 요즘은 학원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초등학생들은 영어 숙제로 간단한 문장에 단어 하나를 채우는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능 지문을 읽고 있는 현실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야만 할까? 물론 우리나라는 자원이 적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이에게 올바른 인성,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오래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와 생각이 같아서 아이와 함께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10% 사고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희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